그럼 이제 우리 교재에 지금 문제집이요. 설명서 작성 요령이 같이 나오고 있거든요. 여기서. 그래서 이 설명서 작성 요령은 우리 요약집 129쪽이에요. 지금 현재. 우리는 실무 쪽에 있습니다. 요 내용이. 자, 그럼 이 설명서는 지금 현재 종류가 4가지가 있습니다.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구성은 개공의 기본 확인사항, 세부 확인사항, 중개보수, 서명달인칸, 다음에 이제 작성 방법으로 쏙 돼 있는데, 올해 시험에서요, 확인 설명서 뭘 주의하라고 그랬어요? 기억나세요, 혹시? 예? 세부냐, 기본이냐? 기억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래서 기본 확인 사항에 들어가는 거냐, 세부 확인 사항에 들어가는가 꼭 구분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 세부가 4가지밖에 안 되니까 세부를 암기하고 있는 거죠. 세부가 실시벽환이에요. 실시벽환. 실제 권리관계, 공시되지 않은 물건의 권리상란, 시설물의 상태, 벽면, 바닥면, 도배 상태,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환경조건입니다. 그래서 이거 4가지를 암기해놓고 중개보수는 중립지역에 있어요. 기본도 아니고 세부도 아니다. 이렇게. 자, 그럼 우리가 요거 설명서 각자 보고 넘어갑니다. 서식 이게 이제 표지라고 제가 하고 있는데 확인 설명의 근거자로 표시하게 돼 있죠. 그러니까 등기 권리증, 등기상 증명서, 토지장, 건축물 내장, 지적도 임야도, 토지 이용 확인서 이런 거 제시했다면 이거 여기다가 체크하게 돼 있는데 여기에 지형도 같은 거 안 들어가 있죠. 지형도 들어갈 일이 없고 부동산 종합 증명서도 없죠. 여기 체크란에 없잖아요. 지금 참고해 두시고 물건에 관한 상태에 관한 자료를 요구했다. 불응 시에는 이 사실을 여기다 모두 기재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표시로 되어 있는 거고. 자, 그 다음에 개공의 기본 확인 사항이에요. 개공의 기본 확인 사항은 개공이 직접 조사에 기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물건의 표시란은 토지와 건물로 나눠져 있고 토지란에 소지면이 들어가죠. 이때 지목은 실체 이양 상태 기재하게 돼 있고 건축물란은 전용면적 대지지분, 준공연도, 구조, 용도, 방향을 기재합니다. 이렇게 돼 있고요. 내진 설계 적용 여부라든가 위반 건축물 여부까지 모두 기재하는데 이때 방향 기재하는 방법 알고 있죠? 주택은 거실, 안방 등 주, 실. 그 밖의 건축물은 주된, 출입구. 그럼 물건의 표시란은 대장 보고 기재하면 되는 거죠? 문제 없습니다. 대장을 보고 기재하면 된다. 토지장 건축물 대장을 보고 기재합니다. 다음에 권리관계란이 지금 현재 추가됐는데 권리관계란이 등기부이재상란, 임대주택 등록 여부, 그 다음에 계약갱신 요건 행사 여부와 마지막으로 다가주택 확인서류 제출 여부 이게 들어왔어요 지금. 그래서 이게 들어온 건데 그 등기부이재상란 등기상 증명서를 보고 기재하면 됩니다. 문제 없어요. 이렇게 돼 있고요. 민간임대 등록 여부는 임대인, 소유자한테 이거 임대사업자 등록을 했는지 확인한 다음에 기재하게 돼 있고 계약갱신 요건 행사 여부도 서류를 받으면 이거 확인, 못 받으면 미확인에 이제 체크하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다가구주택 확인서류 받았다. 그러면 지출했으면 이거 확인서류 첨부에다가 그 다음에 이제 미지출했으면 미지출에 체크하게 돼 있죠. 그러니까 다가구주택 확인서류 제출 여부. 그러니까 동사무소에서 발급받은 확정일자 부여 기관에서 발급받은 그 서류를 받으면 제출해 체크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추가된 거예요. 자, 그래서 권리관계란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해두시고요. 넘어갑니다. 공법상 이용자 및 거래구 사항만이에요. 이 부분은 지금 건폐율과 용적률 상한입니다. 이건 뭘 보기 제한다고 그랬어요? 시군, 조례. 꼭 기억해야 됩니다. 토지 이용계 확인사가 아니죠. 그럼 용도지역 지구구역과 토지거래 허가구역 여부예요. 이거는 토지 이용계 확인서를 보기 제하는 거죠. 그 다음에 도시군계획설과 지구단위계획구역이에요. 이건 어떻게 기재합니까? 도시군계획설과 지구단위계획구역. 이거 어떻게 보고 어떻게 기재하라고 그랬어요? 개공이 직접 확인하게 기재한다. 그죠? 직접 확인한 사항을 기재하게 돼 있고 그 밖에 공부에서 확인이 안 되는 사항이에요. 공부에서 확인이 안 되는 사항은 부동산 종합 공부 시스템을 보기 기재하게 돼 있죠. 부동산 종합 공부 시스템. 이게 이제 뭐 지금 그 일사편리 같은 거 이런 것들 얘기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보기 기재하고 마지막으로 임대차 중개할 때는 이 부분 기재를 안 할 수도 있죠. 예,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입지 조건에 뭐가 들어가는지 이제 암기했죠? 입지에 들어가는 거. 도로, 대중교통, 주차장 들어가죠? 그 다음에 교육, 판매, 의료시설이 들어갑니다. 입지에는. 이건 현장답사 기재하면 되고 관리에 관한 사항은 경비실 관리유치로서 이거는 현장답사 기재하면 되고요. 비선호시설이요. 1km 내에 분뇨 처리장, 화장장, 오폐수 처리장, 쓰레기 처리장 이런 것들이 있는가? 1km 내에. 그러니까 이걸 기재하게 돼 있어요. 이것도 기재요령이 새로 들어왔고 그다음에 이제 거래 예정 금액이에요. 장차 이제 거래 예정 금액입니다. 중개 완성 전 거래 예정 금액을 기재하는 거고 이와 더불어 개별 공시지가와 건물 공시가액을 기재하는데
개별 공시지가와 건물 공시가격은 임대차 중개시에는 기재를 안 할 수도 있다. 기억하고 있죠? 자, 그럼 이제 취득 관련 조세를 기재하는데, 취득 관련 조세는 취득세, 농어촌 특별세, 지방세법에 이거 지방교육세를 기재하는데, 중개완성 전 지방세법의 내용을 확인하기 전에 이렇게 돼 있고, 재산세와 종부세는 6월 1일 기준 소유자가 납부한다.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이거는 임대차 중개할 때는 기재해야 안 해요? 안 합니다. 여기까지가 개공의 기본 확인 사항이었어요. 여기까지가. 자, 그럼 이제 지금부터는 어른에게 협력을 요구하기 기재하는 세부 확인 사항이죠, 이게. 그래서 실시벽환으로 암기하세요, 그냥. 실시벽환. 이렇게 이제 암기하는데, 그럼 실제 권리관계, 공시되지 않은 물건의 권리상란이거든요. 이 부분은 지금 미공시 권리와 미공시 물건을 여기다 모두 기재하는데, 여기는 매도 임대인이 고지한 사항을 기재한다. 이렇게 돼 있죠? 고지한 사항을 기재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물론 이 부분 자료 요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도로 점용허가 여부, 이런 것들. 그래서 이제 계약전 소유권 변동 여부,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여기다 기재하게 돼 있어요. 다음 이제 시설물의 상태는 건물의 내부에 들어가는 걸 이해하라고 하는데, 수도, 전기, 가스, 소방, 난방, 승강기, 배수 다 들어가고요. 이때 소방을 주의해야 돼요. 소방 부분에는 지금 단독 경보용 감지기 설치 여부를 여기다 기재하게 돼 있죠. 단독 경보용 감지기. 근데 이게 비주거용이었어요. 비주거용은 소방에 뭐 기재한다고? 소화전과 비상벨. 이제 기억했죠? 기억하고 있고. 그 다음에 여기 그 밖의 시설물 아래는 이거 주거용이잖아요, 지금. 여기는 가정 자동화 시설 기재하죠. 근데 이게 만약에 비주거용 서식이었어요. 비주거용 서식에서 상업용 부동산이었다. 그럼 그 밖의 시설물 안에 뭘 기재하게 돼 있어요? 상업용 부동산은? 네? 오수. 기억나요? 오수 정화시설 용량. 이걸 기재하게 돼 있고, 만약에 이게 공업용이었다. 공업용 부동산이었어요. 그럼 그 밖의 시설물 안에 뭘 기재해야 돼요? 전기 용량, 오수 용량, 용수시설 내용을 기재하는 거죠. 이 정도 참고해 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번에 바닥면이 추가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벽면, 바닥면, 도배 상태를 기재하게 돼 있고, 환경 조건은 일조소음 진동으로 암기했죠? 그래서 이게 바로 실시벽환이 세부 확인 사항이다. 이렇게 이제 기억을 해 주시고요. 이게. 그래서 이거는 의뢰인에게 협력을 요구하기 위한 거다. 이거 꼭 암기하고 있어야 됩니다. 꼭 암기하고 있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중개보수에 관한 사항인데, 중개보수 금액뿐만 아니고 산출 내역까지 모두 기재하고, 지급 시기도 기재하게 돼 있죠? 지급 시기 기재란이 있다는 거 이해두시고, 그 다음 이제 연월일 기재하고, 매도 매수인이 서명 또는 날인이고, 개공과 중개행위 한 소공은 모두 서명 및 날인이다. 서명 및 날인. 이게. 자, 그럼 여기까지 이제 다 봤고요. 그러면 이제 서식 내용을 가볍게 이렇게 이제 기억을 해주시고, 이제 요게 이제 개별적으로 암기할 사항들인데, 공통 기재 사항이 있습니다. 지금 133쪽 가고 있는 거죠, 요약집. 이게. 그래서 공통 기재 사항. 이거는 31회 때 물어봤어요. 마지막 출제가 이거였는데, 공통 기재 사항은 암기하지 말고 이해하자. 이해하자. 대상 물건의 표시랑 공통이죠. 그 다음에 권리관계란 중에 등기부 기재 사항란 있죠. 등기부 기재 사항란이 공통이죠. 또 네 서식 모두 실제 권리관계란 있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네 서식 모두 거래정맥란, 그 다음에 네 서식 모두 취득 관련 조세란, 네 서식 모두 중개보수선란도 있어야 되죠. 이게 공통이다. 이게. 그 다음에 임대차 중개할 때 기재를 안 하거나 생략할 수 있는 거 암기하고 있죠. 그래서 공법상 이용자 및 거래규사항, 그 다음에 개별 공시지가, 건물 공시가격은 생략할 수 있고요. 취득 관련 조세는 임대차 중개할 때는 아예 기재하지 않습니다. 암기 꼭 하고 있어야 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넘어가면 이제 요 부분이 가장 중요하죠. 요 내용이. 그래서 134쪽에 있는 요 내용이 가장 중요한데, 환경 조건이거든요. 일조소음 진동이에요. 일조소음 진동은 이거 오직 주거용 건축물 서식에만 있죠.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비주거용 건축물 서식에는 비소노스를 쓰는 난이 있다 없다? 없다. 비비 기억하고 있죠. 꼭 기억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거 토지에는 근데 이거 비소노가 있다고 그랬죠. 토지에는. 입광공에는 비소노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입광공 서식은요, 서식 내용을 별도로 암기 안 해도 공통기재사항에다가 입광공 서식에는 재단 목록과 임목의 생성상태 있죠. 요거만 들어가 있으니까 공통기재사항에다가 재단 목록과 임목의 생성상태를 더 넣으면 이게 입광공 서식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입광공에는 비선호가 있을 턱이 없고, 뭐 입지, 공법상 제한 이런 게 있을 턱이 없어요. 입광공 서식에는. 자, 그래서 이제 요거 꼭 기억을 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거 우리가 알고 있어요. 소방에는 주거용 서식에는 단독경보용 감지기 설치부가 들어가 있고, 비주거용 서식에는 소화전과 비상벨 기재하고, 그 다음에 이제 주차장 있지 않습니까? 이건 어디 기재한다고요?
입지에 들어가는 거예요. 시세로 들어가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이거 꼭 암기하고 있어야 됩니다. 반드시 암기하고 있어야 돼요. 여기까지. 속도 따라왔어요. 지금 1시간 내내 할 거를 제가 17분에 끝냈습니다. 이게 원래 이제 핵심 이론 요약이라 지금 이론 요약 유인물 나가고 있죠. 그거 쫙 모아갖고 하면은 하나의 또 요약이 될 겁니다. 그래서 그걸로 이제 보셔도 뭐 나쁘진 않을 것 같은데 요약집으로 단권화 시키라고 그랬죠. 요약집으로 이게 그래서 암기를 하기 위해서 한번 보는 거는 상관없는데 지금 요약 자료로 보면은 나중에 큰 코 다칠 수 있어요. 되도록이면 그 요약 내용에 대부분 들어가도록 해놨는데 한번 기억을 살릴 때는 보는 건 좋은데 공부는 요약집으로 하셔야 돼요. 아셨죠? 요약집으로 해야 됩니다. 자, 그럼 24번 문제로 갑니다. 주택 매매 시 작성하는 중간별 확인 설명서에 관한 셈으로 틀린 것은 주택에 밑줄 긋고 확인 설명서 밑줄 이거 주거용 건축물 서식이죠 지금 1번입니다. 그럼 X 해놓고 시작하는 거예요. 건폐율 상한 및 용적률 상한은 토지 이용계 확인서를 확인하기 전한다. OX, X 아주 잘 내는 지명이죠. 건폐율 상한과 유무상한 시군주례죠. 그래서 1번 정답. 2번 민간임대 등록 여부는 계획공사의 기본 확인 사항에 적는다. 맞아요. 권리관계란 중에 민간임대 등록 여부가 들어가 있죠. 다가구주택 확인서류 제출 여부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기본 확인 사항 맞아요. 3번입니다. 도시공개시설과 지구단위 계획구역은 개공이 확인하여 적는다. 맞습니까? 다음에 4번 질문. 환경조건은 계획공사 세부 확인 사항이다. 맞습니까? 이거 주거용 서식이니까 환경조건 세부 확인 사항 맞죠? 5번입니다. 취득시 부담할 조세 중립세율은 계획공사가 확인한 사항을 적는다. 취득시 부담할 조세 중립세율입니다. 지방세법의 내용을 확인하여 적게 돼 있고 개공이 확인한 사항을 적는다 이랬죠. 이게 기본 확인 사항이라는 얘기예요. 알아보시겠습니까? 그래서 5번도 맞은 거예요. 이거는 자, 그래서 정답은 1번이었습니다. 그럼 25번 문제 나가죠. 역시 중개사물 확인 설명 의무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 그랬습니다. 1번이에요.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의 보존 의무를 위반한 계획공사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 대상이 된다. 설명서 보존이죠. 밑줄 긋고 500개 밑줄 긋고 X는 앞으로 해야 되죠. 서류 관련 의무 위반이죠. 보존 의무 위반은 제재가 뭐다? 없죠. 업무정지. 2번 질문. 중개사물 확인 설명서는 중개가 완성되기 전에 작성하여 완성되기 전 밑줄 긋고 작성 밑줄 긋고 거래당사에 교부한다. 틀렸죠? 완성되어 거래계약서를 작성할 때 작성하여 교부하는 거죠. 완성되기 전이 아니죠. 그러므로 틀렸고. 3번 질문. 계획공사는 중개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기호는 중개의뢰인에게 주민등록증 등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증표 제시를 요구할 수 있다. 증표 제시 할 수 있다. 밑줄 쫙쫙 그으면 맞았네요. 5예요. 그러면 3번 정답. 4번. 계획공사가 건재당이 설정된 부동산에 대해서는 건재당의 밑줄이죠. 실제 피담보 채맥을 확인해 설명한다. 실제 피담보 밑줄 긋고 X는 앞으로 해야 되죠. 실제가 나오면 아니다. 피담보 채맥은 설명해야 돼요. 근데 실제 피담보 채맥은 아니죠. X입니다. 예. 자, 다음 5번 갑니다. 비선호시설은 비주거용 건축물, 토지용 확인 설명서 기재사항에 포함된다. 자, 여기 토지에는 비선호가 있는데 비주거용 서식은 없다고 그랬죠. 그러므로 X죠. 예, 그래서 정답은 3번이었어요. 자, 그럼 26번 문제 갑니다. 토지 매매의 경우 중개사물 확인 설명서 서식에 계획공사의 기본 확인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자, 토지라고 그랬죠 지금. 그럼 토지에 밑줄을 긋고 기본 확인 사항 해당하지 않는 것 그랬으니까 X 해놓고 시작하는 거예요. 1번입니다. 입지 조건이에요. 당연히 기본 확인 사항 맞죠? 그 다음에 실제 권리관계 또는 공시된 물건의 권리사항 이건 세부 확인 사항이죠. 그러므로 2번 정답이에요. 토지 서식은 세부 확인 사항이요. 실제 권리관계밖에 없죠. 토지 서식에 시설물의 상태가 있을 턱이 없죠. 벽면 바닥면이 있을 편이 없고 그 다음에 환경도 없죠. 그래서 2번 정답이고요. 거래 예정 금액 기본 확인 사항 맞고 취득 시 부담할 조세금수들도 기본 확인 사항을 맞고 비선호시설 1km 내 이것도 역시 기본 확인 사항이 맞습니다. 그래서 정답 2번이었어요. 자, 그러면 27번 문제 가볼까요? 중개사물 확인 설명서에 명시된 기재사항으로 틀린 것은 그랬습니다. 틀린 것.
그럼 X 해놓고 시작하는 거예요. 1번. 비주거용 건축물은 바닥면의 상태. 자, 비주거용 서식에 바닥면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있어요. 근데 도배는 없죠, 도배. 도배는 없어요. 비주거용은. 그럼 1번 O. 2번 토지, 등기상 증명서로 확인한 소유권, 저당권 등의 권리사항 기재해야 되겠죠. 그럼 O. 다음 토지, 대상 토지 1km의 비선호시설 존재 의무 기재하게 돼 있죠. 토지니까. 그럼 O. 다음 4번 주거용 건축물, 소화전 비상벨 기재란이 있다 없다? 없다. 단독 경보용 감지기 설치 여부죠. 그러므로 틀렸고. 5번 지문. 입광공 재단입니다. 재단 목록 또는 임목의 생유 상태 기재란이 있다고 그랬죠. 이 부분 기재 요령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참고해 두세요. 재단 목록과 임목의 생유 상태는 그렇게 기재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등기상 증명서와 그 다음에 그 재단 목록을 직접 다 확인하게 되어 있어요. 이게 생육 상태는 근데 현장 납사해 줘야 되죠. 임목의 생육 상태 현장 납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뭐 입광공을 물어보는 건 아닌데 어쨌든 참고하시고. 자, 그럼 28번 내려갑니다. 주거용 건축물 확인 설명서의 작성 방법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주거용이죠, 이거. 그러니까 별로 문제가 안 됩니다. 1번입니다. 건축물의 용도는 건축물 대장상의 용도와 실제 용도를 함께 기재해야 된다. 그래야 되지 않겠어요? 그럼 지목도 기재할 때 공부상 지목과 실제 이용 상태를 기재해야 되겠죠. 이게. 그럼 용도도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겠죠. 그럼 맞고. 2번 내진 설계 적용 여부 및 내진 능력은 개업공사 기본 확인 사항에 적는다. 맞아요? 이거 내진 설계 적용 여부는 건축물 대장 떼가지고 뒤집어 보면 나온다고 그랬죠. 그래서 건축물 대장이 있다고 그랬어요. 다음 3번입니다. 실제 권리관계 또는 공시되지 않은 물건의 권리에 관한 사항란에 매도 임대 의뢰인이 고지한 계약 전 소유권 변동 여부를 적는다. 이런 내용 들어가 있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실제 권리관계란에 뭐가 들어가 있냐면 이게 작년에 계약 전 소유권 변동 여부가 들어갔고요. 또 뭐가 더 들어갔냐면 그게 들어갔습니다. 도로 조명 허가 여부 있죠. 도로 조명 허가 여부 이런 거 기재하게 돼 있어요. 도로 조명이 뭐냐면 혹시 아세요? 이게 도로야. 그러면 이제 여기 차가 다니는 길이고 인도가 있죠. 인도도 도로죠. 인도 도로. 그러니까 근데 내 땅이 이렇게 돼 있는 거야. 이게 여기 그리고 건물이 있습니다. 이렇게. 그럼 여기 진입해야 되죠. 그럼 이걸 도로 조명 허가를 받아요. 이 부분은 뭔 말인지 아셔요? 이게 도로 조명 허가예요. 이런 걸 받았는가? 그런 걸 실제 권리관계에 쓰도록 돼 있습니다. 이게. 자, 그 정도. 그러면 3번 맞았다는 얘기죠? 맞았습니다. 그럼 4번 지문이에요. 중개보수 및 실배급과 산출내역. 이게 중개보수 지급 시기를 적는다. 맞아요? 중개보수 지급 시기 적게 돼 있죠? 예, 그래서 맞습니다. 5번입니다. 환경조건은 개업공사 기본 확인 사항에 적는다. OX, X. 세부 확인 사항이죠? 예, 그래 틀렸습니다. 자, 그럼 29번 문제 갑니다. 공사운영상 확인 설명서 작성 방법으로 틀린 것은 그랬는데 1번입니다. 임목광업재단 공장재단용 확인설명서에는 토지 이용계획, 공법상 이용자 및 거래규제를 기재하지 않는다. 입광공서식에는 이게 있을 턱이 없죠. 2번 질문입니다. 매매의 경우 취득세, 농어촌 특별세, 지방교육세는 중개가 완성되기 전 지방세법의 내용을 확인하여 적는다. 맞습니까? 예, 맞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농어촌 특별세법은 따로 있죠. 농어촌 특별세법 따로 있죠. 근데 기재요령이 이렇게 돼 있어요. 취득세, 농어촌 특별 지방교육세는 중개 완성 전 지방세법의 내용을 확인하여 적습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게. 자, 3번입니다. 비주거용 건축물 확인 설명서에는 주차장은 개업공사 세부 확인 사항에 적는다. 주차장은 입지 조건에 들어가는 거죠. 그럼 이건 기본 확인 사항이죠. 그래 틀렸고. 4번, 5번입니다. 토지용 확인 설명서의 토지 이용계획, 공법상 이용자 및 거래 규제는 임대차 계약의 경우 기재를 생략할 수 있다. 맞습니까? 예, O. 다음에 5번. 비주거용 건축물 확인 설명서에서 권리관계에 관한 사항은 개업공사의 기본 확인 사항이 된다. 맞죠? 경비실 관리 주체. 이거는 당연히 비주거용에도 있고 이것은 기본 확인 사항에 적는다. 맞습니다. 정답 3번이었어요.
자, 그럼 30번 문제 들어갑니다. 주거용 건축물 확인 설명서에 계획공사 세부 확인 사항에 해당하는 것. 주거용이니까 문제가 안 됩니다. 그럼 세부 확인 사항에 해당하는 것 그랬으니까 오해 놓고 시작하는 거예요. 판매 및 의료시설, 이건 입지 조건이죠. 입지니까 기본에 들어가고, 벽면 바닥면 도배 상태는 이건 세부 확인 사항 맞죠? 그럼 2번 정답. 3번 개별 공시지가 기본 확인 사항 맞고, 계약갱신 요건 행사 여부, 이거 권리관계 들어가 있죠. 그러니까 기본 확인 사항이고, 그다음에 다가주택 확인서류 지출 여부도 권리관계 들어가죠. 그러니까 역시 기본 확인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정답은 2번이었어요. 다가구주택 계약갱신 요건 행사 여부, 민간임대 등록 여부, 이거 전부 다 권리관계란에 있어요. 권리관계란에. 자, 그럼 31번 문제 갑니다. 아주 확인설명서 가지고 뽕을 빼버렸죠, 문제를. 확인설명 문제는 사실상 확인설명 문제에서는 이번에 확인설명 문제가 한 문제로 나올 겁니다. 설명서도 분명히 올해 한 문제 낼 거예요. 그러니까 작년에 확인설명하고 거래계약서를 같이 엮어가지고 전자기본법에 따른 그 공인인감센터에 보관된 경우 보관한 거 없는 게 무엇이냐 이걸로 딱 물어보고 말았어요. 그러니까 올해 확인설명 의무 이거 한 문제, 다음에 거래계약서도 한 문제, 확인설명서도 한 문제가 나올 거예요. 각각. 근데 이제 아유 문제 읽기도 지겨워 죽겠네요. 문제가 하도 많아서 설명서 갖고 거기다 쓸데없는 입강문 갖고 계속 내니까 더 짜증나야죠. 그러니까 어쨌든 좋습니다. 확인 설명에서는 주의할 점이 뭐냐면 시기 주의해야 됩니다. 엄청 잘 물어봐요. 그러니까 확인 설명은 중개가 완성되기 전에 하는 거죠. 설명서는 완성됐을 때 쓰는 거예요. 그다음에 확인 설명 의무를 위반한 500과죠 지금. 주의해야 됩니다. 설명서 근데 이거 미교부했다. 이거는 업무정지. 지금 뭔 얘기인지 알죠? 지금 제가 하는 얘기가 싹싹 들어와야 됩니다. 머릿속에. 이게 저놈이 뭔 얘기하는 거야 지금 그러고 있어 문제가 시각해 지금. 자 그럼 31번 보겠습니다. 비주거용 서식 가겠습니다. 비주거용 건축물 확인 설명서 작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그랬어요. 그럼 비주거용 나왔을 땐 주의하라고 그랬죠. 비주거용 밑줄 쫙 긋고 오해 놓고 시작하는데 비주거용 나왔을 때는 이걸 퍼뜩 떠올려야 됩니다. 아, 비선호가 없어. 환경 조건도 없어. 그 다음에 소화전 비상벨이야. 자, 1번입니다. 거래 예정 금액란은 중개가 완성된 때 거래 금액을 기재한다. 틀렸죠? 그래서 완성된 때 밑줄 긋고 X 나가야 되죠. 완성되기 전 거래 예정 금액을 기재한다. 둘 다 틀렸어요. 완성되기 전 거래 예정 금액을 기재한다. 2번 질문, 민간임대 등록 여부는 기재할 항목이 아니다. 민간임대 등록 여부도 비주거용 서식에 기재할 란이 있죠. 예, 그래서 2번 질문 틀렸고요. 3번입니다. 계약갱신 요건 행사 여부는 계약공사의 세부 확인 사항이 된다. 계약갱신 요건 행사 여부는 기본 확인 사항이죠. 틀렸고. 4번 바닥면은 계약공사 세부 확인 사항이 된다. 바닥면은 세부 확인 사항이 되는 거 맞아요? 예, 맞습니다. 5번입니다. 교육시설은 입지 조건에 된다. 교육시설은 이거 입지 조건에 된다. 교육시설이 비주거용에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예? 자, 상상해보죠. 우리 입지 암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입지에 들어가는 사항은 도로, 대중교통, 주차장, 교육시설, 판매시설, 의료시설 이렇게 돼 있죠. 6개거든요. 이건데 주거용 서식에는 이게 6개가 다 있고요. 비주거용 서식에 교육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판매 의료시설이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없죠. 비주거용 지가 판매 의료시설인데. 맞죠? 그러니까 비주거용은 주차장까지만 있어요. 주차장까지만. 이게 이렇게 있고 토지서식이거든요. 토지서식에는 어디까지 있느냐? 도로 대중교통만 있어요. 참고하세요. 그래서 디테일하게 내는데 5번 틀렸습니다. 그러면 교육시설은 정론안이 없다는 얘기죠. 예. 그래서 4번 정답이었어요. 각도가 완전히 비껴나갔네 지금. 비주거용 서식을 물었다면 요 내용이 나왔어야 되죠. 이게. 자, 32번 갑니다. 확인설명서의 각 확인사항과 항목의 연결이 옳은 것은 그랬는데 1번입니다. 주거용은 기본 확인사항의 벽면, 바닥면, 도배 상태 틀렸죠? 이건 세부 확인사항이고 2번 토지용 세부 확인사항 환경조건입니다. 토지에는 환경조건 기재란이 있다 없다? 없고 3번입니다. 비주거용 세부 확인사항 실제 권리관계 공시되는 물건의 권리사항 맞았네요? 예, 비주거용의 실제 권리관계란 있어야 되겠죠? 당연히 이건 세부 확인사항이죠.
공통사항 아닙니까? 실제 권리관계라는. 그래서 3번 정답이고 4번 입광공재단이에요. 세부 확인사항, 재단 목록 임목이 생겼다. 이거 기본이겠죠? 입광공 서식은 세부 확인사항이 실제밖에 없죠. 실제 권리관계란. 그래서 이건 기본 확인사항이고, 다음에 5번 주거용입니다. 세부 확인사항, 거래 예정 금액. 이거 기본 확인사항이죠. 예, 그래서 역시 3번 정답이에요. 4번 갑니다. 공사업령상 중요물 확인 설명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 그랬어요. O 해놓고 시작합니다. 1번 비주거용 건축물 확인 설명서 계획공사의 세부 확인사항에 환경 조건을 기재해야 한다. 자, 비주거용 밑줄, 환경 조건 밑줄 쫙. OX, X예요. 환경 조건 없죠? 오늘 아침에 출근하면서 띵 해가지고 봤더니 어떤 분이 사진을 찍어갖고 올렸대. 그래갖고 교수님 나 공부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딱 올렸어. 그래갖고 그렇게 올렸는데 내가 강의를 한 대로 하고 있더라고. 그러니까 문제를 딱 푸는데 여기 밑줄, XX. 그래갖고 형광펜으로 짜게 하고 그렇게 이제 그렇게 올리셨더라고. 그래갖고 내가 거기다가 써주려다가 참 잘했어요 하고 써주려다가 근데 그분이 이제 탄력을 받고 있는 거지. 문제풀이 지금 거의 탄력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 정도면. 그러니까 딱 이렇게 보니까 핵심 단어에 밑줄 긋고 X치고 X치고 O치고 이게 그렇게 돼 있더라고. 이게.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게 몸에 배야 돼요. OX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습관적으로 그렇게 나가야 됩니다. 항상 문제 풀 때는. 자, 2번 갑니다. 건축물의 방향은 그럼 방향의 밑줄이겠죠. 주택의 경우 출입구의 주된 출입구의 방향. 주택 밑줄 긋고 주된 출입구 밑줄 긋고 X는 앞으로 되죠. 주택은 주실 기준이죠. 거실 안방 등 주실 기준. 자, 그래서 2번 틀렸고 3번입니다. 중개보수는 법령으로 정한 유일한 한도에서 의뢰인과 계약공사 협의하에 결정하며 그러겠죠. 중개보수에는 부가세가 포함된 것으로 본다. 부가세가 포함 밑줄 긋고 X는 앞으로 해야 되죠. 별도죠. 예, 부가세는 별도로 받을 수 있다. 4번 비주거용 건축물 확인 설명서에서 단독경보용 감지기 설정. 자, 비주거용 밑줄 단독경보용 감지기 밑줄 그으면 틀렸다는 거 보이죠? 예, 그래서 확인할 사항은 정답 틀렸습니다. 5번입니다. 비주거용 건축물 확인 설명서 건축물의 내진 설계 적용 여부와 내진 능력은 그럼 내진 설계 적용 여부 밑줄 그어야 되죠. 계획공사의 기본 확인 사항입니다. 기본 확인 사항에 밑줄 긋고 맞아요. 내진 설계는 기본 확인 사항이죠. 맞습니다. 그게 정답 5번이었어요. 자, 34번 갑니다. 비주거용 건축물 확인 설명 작성 시 비주거용에 밑줄 긋고요. 세부 확인 사항이 아닌 것, 세부 확인 사항 밑줄 긋고 아닌 것 했으니까 X 쳐놓고 시작해야 되죠. 자, 갑니다. 벽면의 균열 여부, 벽면 비주거용도 있죠. 그럼 세부 맞고 승강기도 있겠죠. 그럼 O. 주차장 유무는 입지에 들어가는 거죠. 입지에. 그러므로 X. 그래서 3번 정답 됐고요. 소화전의 유무입니다. 소방에 들어가죠. 세부 확인사항 맞고 가스 공급 방식도 시설에 들어가니까 세부 확인사항 맞죠? 맞습니다. 자, 그럼 35번 문제 갑니다. 입광공재단 확인 설명서 기재할 사항이 아닌 것 그랬어요. 자, 입광공 서식이 혹시 나왔잖아요. 이거는 겁내하지 말고 공통 기재 사항에다가 재단 목록과 임목 생성태만 더 들어간다. 공통 기재 사항에다가. 그러면 소재지, 등기, 등록지 들어가겠죠. 다음에 취득 시 부담할 주세요. 이건 공통 기재 사항이죠. 그럼 들어가야 되고 토지 이용계 공법상 이용량 거래 기준은 없다고 그랬죠. 이거는. 그래서 입광공에는 없습니다. 그러면 실제 권리관계란이 있어야 되고 권리관계란도 있어야 되죠. 예, 그래서 정답은 3번입니다. 36번 내려갑니다. 비주거용 건축물 확인 설명서에 기재할 사항이 아닌 거. 비주거용이 지금 그럼 밑줄 긋고요. X 해놓고 시작합니다. 계약갱신 요건 행사하고 있죠. 다음에 2번 소음. 이거 환경이니까 없겠죠. 그래서 2번 정답. 3번 바닥면 있죠. 난방망시 연료공급 있고 지구단위 계획고 그 밖에 도시공급연락도 있죠. 공법상 제한이니까. 알아보시겠어요? 그래서 2번 정답이었습니다. 37번 가죠. 모든 확인 설명서에 공통으로 들어있는 항목은 모두 몇 개인가? 자, 31회 때 공통을 물어봤다고 그랬죠. 기억입니다. 권리관계 등기비상란은 있죠? 공통이죠. 5. 실제 권리관계 공시나 물건의 관리상란. 이거 공통이었지? 공통돼야 되죠? 맞죠? 미공시를 써야 되니까. 토지 이용계 공법상 이용자 및 거래 규제입니다. 이건 아니죠? X. 입광공사 시기에는 이게 없어요. 그래서 X고, 다음에 취득 시 부담할 조세율성입니다. 이거 공통이죠? 그럼 O. 그 다음에 환경 조건이에요. 이건 오직 주거용만 있죠? 그럼 X. 비선호시설이에요. 비선호시설은 주거용과 토지만 있죠? 주거용과 토지만 있다. 그러므로 X고, 거래 예정 금액은 4서식 다 있어야 되죠?
5입니다. 그럼 정답 몇 개? 4개였어요. 4개. 이건 난이도 상입니다. 이런 것들은. 여기까지. 그래서 설명서를 다 봤는데, 자, 이 설명서, 확인 설명에서 주의할 점은 여러분들이 나중에 복습을 하실 때 주의할 점이 그거라고 그랬죠. 확인 설명 언제 해야 된다고요? 중개 완성 전. 설명서는 완성된 때 쓰는 거죠. 최근에 이거 엄청 잘 묻고 있습니다. 꼭 기억해 두시고. 제재 꼭 기억하라고 그랬어요. 개공이 확인 설명을 정확히 하면 500과 소공이 확인 설명 정확히 하면 자격 정지. 설명서에는 뭘 주의하라고 그랬어요? 설명서 문제는. 설명서 작성 요령. 기본이냐? 세부냐? 꼭 암기하고 있어야 됩니다. 꼭 암기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비주거용을 혹시 물었을 때는 이걸 꼭 염두에 두세요. 아셨죠? 이 정도면 전부 다 커버할 수 있고요. 개별적으로 이제 항목별로 뭐가 들어가는지, 특히 입지. 입지는 한 문제로 물어본 적도 있어요. 입지 들어가는 상 아닌 거 골라라. 이렇게. 그것도 27회 때인가 그렇게 물어봤었는데, 정답이 공원이었어, 공원. 공원. 공원에 입지에 들어가는 거 아니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 암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입지에 들어가는 거, 공법상 제한에 들어가는 거 암기하고 있어야 됩니다. 시설에 들어가는 거, 특히 이제 소방각과 아주 잘 묻기 때문에 그런 것들 정리해 놔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정리를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